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회복지 정책론 이론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론 부분이 좀 많이 어렵기도 한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 이 책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책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이해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이론을 배웠는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배울 이론은 한 가지 이론마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여서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말하는 것, 그리고 이 책의 저자분이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사회 양심 이론인데요.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자선에 관련된 것,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양심에 속합니다. 그래서 77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자, 사회복지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도우려는 사회적 양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타심이죠. 이타심, 그리고 의무감.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자, 77쪽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자,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자, 국민들의 지식 향상이 사회복지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가장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사회 양심 이론은, 자,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이타심에서 출발을 했고, 자, 그러한 이타심과 더불어서, 자,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확대가 되고, 자, 그런 확대되는 과정에, 자,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 자, 사회복지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론인데, 자, 이런 사회양심 이론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있죠. 자, 78쪽입니다. 자, 78쪽에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자, 사회양심 이론의 단점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똑같이 사회적 양심에 따라서 사회정책, 자, 복지정책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는 너무 낙관적인 관점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회양심 이론은 모든 사람들이 이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게 너무 낙관적인 관점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7쪽과 78쪽에 이 복잡한 얘기들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해야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듣는데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양심 이론은, 자,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이다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합리 이론인데요. 자, 제가 알고 있는 합리 이론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책에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아래의 문단입니다. 합리 이론은, 자,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 간에 그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때 합리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자, 문제 해결책이 사회 정책이다 또는 사회 복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9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합리 이론의 가설은, 자, 산업화는 산업화가 되면서 인간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인간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자, 이른바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 노력을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합리적 대책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자,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합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79쪽에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이제 비판 중에 하나죠. 자, 어떤 사람에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합리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왜 A에게만 잘해주느냐, B도 있고 C도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는 정책이 있을 경우에, 자, 당연히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합리 이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론을 두 개씩 짝지어 가지고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건데,
그 제가 알고 있는 합리 이론 같은 경우는 자, 인간은 자, 목표를 정하고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자,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전 합리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자, 발생하게 될 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해서 자, 그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다른 학문에서 배웠던 합리성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드린 건데요. 일단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뭐 이제 주로 얘기하는 합리 이론에 대해서는 자, 산업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보통신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게 이게 뭐 상당히 엄청난 변화잖아요. 자,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누군가가 일으켰다. 자, 바로 인간이 자, 흔히 말해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것이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 얘기가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사회 양심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예전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짚어 봐도 자, 불쌍해서 또는 가여워서 도와준다는 거 있죠. 뭐 측은지심이란 그 맹자의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사회 양심 이론과 좀 비슷한 그렇게 결이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